자, 그러면 지금부터 1987 작은 도서관에서 앞으로 매달 한 번씩 인물로 본 우리 광산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자리로 우리 남영진 정치 전략 전문가시고 우리 광산에서 정치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시는 원로분입니다. 우리 남영진 고문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영진 고문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남영진 고문님이 광산에서 보내온 정치적 행로라 할까요? 이 경험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듯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에 고향에 와가지고요, 활동을 하면서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정치인들을 한 60여 명의 국회의원, 교수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서울에서도 정치 활동하면서 정치 원로분들 많이 모시기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그에 대한 말씀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인데요.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복학을 하면 몇 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신민당 총재이신 김영삼 총재님 밑으로 가서 정치를 혹독하니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을 한 200여 명의 그 대원들을 가지고 서울 시내 버스를 타면서 그 민주전선을 팔아가면서 당사의 그 당사비를 충당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많이 경찰서에 끌려가고 또 맞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실물 정치를 서울에서 많이 배우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정치를 배워오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남현진 고모님께서 활동했던 또 정치를 배우는 과정과 또 이 광산 또 광주에서 정치 활동하면서 전문 사람들 정치를 배우고 하는 과정들 지켜보셨을 때요.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좀 다르고 또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쉽게 부탁드립니다. 말하자면요, 제가 그 정치를 입문하기 위해서 총리님 밑에 들어가서 혹독한 정치를 배울 때와 지금의 현실 정치를 비교하면은 그때는 소신과 신념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나하나 배워갔던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없고 정치의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의 자리에 나가려는 그러한 정치 흐름이 참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인재 육성이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소위 정치판에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선거 때 뭐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자격증 부여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 같고 그래서 실은 직접 현장에서 많이 배우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정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고모님은 광산갑 우리 당원 자치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또 광산갑 지역위원회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시당 고문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러신데요. 혹시 요즘 정치 돌아가는 판이라든가 우리 또 당 이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생각하신 거라든가 또 이런 점은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정치는 무엇보다도 신뢰의 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의 정치가 사라지면은 정치하면은 우리 시민들은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은 정치력과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전문성도 덕성도
리더십도 없는 그런 분들이 정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가 흐려지고 정치에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모님이 생각하시는 네. 이제 소위 얘기해서 선출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정치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든가 품성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은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뜻을 품어야 되고요. 자신의 신념과 철학이 뚜렷해야 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이 없이 정치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란 무엇이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에 요구하는 전문성이라면 소위 얘기해서 분야로 얘기하면 어떤 분야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첫째도 문화요, 둘째도 문화요, 세 번째도 문화라는 문화국가를 꿈꿨는데 향후에 우리 정치인들이 갖춰야 될 전문성 중에 이것만큼은 좀 갖춰야 되겠다 하는 분야가 있다면요. 우리 정치가 지금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정의로운 정치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정치로 간다면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그것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최고의 끝이 정의 아닙니까? 그 정의를 세우면서 정치를 해 나가는 것,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정치를 해주기를 우리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고모님은 실은 우리 당원 뭐 카톡이나 또 이 밴드에 좋은 글을 또 SNS에 많이 올리고 계십니다. 하루에 이렇게 독서량이라든가 또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책들도 보시고 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예. 저는 그 책을 누구보다도 좀 많이 읽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한비자 예.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예. 그리고 초안지를 저는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책이고요. 여러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위해서 많은 책을 될 수 있으면은 새로 2시까지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한비자나 우리도 초안지 그리고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런 책들 좋아하신 거 보니까 정치 전략적인 측면의 접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동안 정치 활동 하시면서 내가 이런 그 정치인 후배들을 많이 좀 키워도 보고 그다음에 가르쳐 보기도 했다면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면요. 그 사례를 들은 것보다도요. 저는 정치 예언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을쪽의 모 시의원의 사무실 그 개소식 때도 제가 축사를 해주면서 시의원에 당선된다는 그 예언을 해드렸고 또 우리 강산 갑지역에도 예언을 해드렸던 사람들이 꼭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어떠한 제가 사무실을 갖고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정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 철학을 갖다가 후배들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식을 좀 줬으면 하는 게 바로 제 신념이고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는 좀 우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지율이
낮게는 41%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한 47%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정치를 또 우리 소통을 국민과 소통을 또 행정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가야 할 건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어느 정부보다도 국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이 잘 인식을 못한 게 이게 아쉬울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근의 근 10년간 나라를 망쳐놨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모든 분야를 망쳐놓은 그 정부를 인수인해 없이 인수해서 지금까지도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이 망했다고 쳤을 때 다시 일어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성과가 나오려면 좀 기다리면은 문재인 정부의 그 탁월한 능력을 우리 국민들은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관계 문제라든가 이제 북미 관련된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회담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아직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정상회담도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남북 관계 문제를 어떻게 그 풀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아주 애교력을 잘 발휘하고 계신데요. 여는 국내 야당들이 그것을 갖다가 폄훼하고 이 평화를 반대하는 그런 그 야당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엄한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런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치력이나 애교력을 최고로 발휘를 해서 지금 얼마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상회담을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는 북한의 뭐 대변인이다 뭐 그 이렇게 막 폄훼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한반도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이 함께 가야 한반도의 평화가 오리라 생각하고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비핵화, 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 현재의 마크처럼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예, 중요한 문제를 좀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번에 그 북한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에서 남한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요구했던 게 더 이상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고 이젠 당사자로서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는 남북 간이 스스로 풀어내야 될 부분이 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양비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네, 예. 어떻게 보면 큰 교리에서는 그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관계의 평화, 비핵화 문제는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싸는 4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가 과연 남북관계가 평화를 이루는 것을 그 환영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익과 손실 이것이 먼저 함께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애교도
철저히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방금 그 말씀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입니까? 그분의 국무위원장이요?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남북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자간 외교가 형성이 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광산으로 좀 그 좁혀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산구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문제라든가 우리 당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참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산 갑이나 을이나 다 정치적으로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서 민생을 잘 이끌어가야 돼야 된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고 또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연찮게도 지금 광산 갑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산 갑은 지금 사고 지역이 놓여 있고 또 광산 갑 지역위원회를 보면은 시민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또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가야 할지. 문제는 그 통합을 해야 되는데요. 통합이 되지 않고 또 소외된 사람을 많이 길러내고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고요. 앞으로도 강산 갑에나 을이나 강산구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존중해지고 믿어지고 사랑해지고 믿어준다면은 정치가 발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끝으로요, 좀, 지금 세월호 배지도 차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어떻게 보면 오늘이 4월 16일,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5년, 5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에 대한 진실 규명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그러는데요. 우리 세월호 참사 관련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뜻깊게도요 세월호 참사 5주년인데요. 먼저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운 우리 학생들 천국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확실한 수사 방향이 좀 이끌어갔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국민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가는 무엇인가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게 바로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지금 글들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뭐 얘기 듣기로는 책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또 마지막 개인적 우리 광산 전체에 바라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산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는 정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에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깨끗한 정치, 희망의 정치, 그리고 정의로운 정치로 갔을 때 우리 광산의 정치는 발전하고 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기를 저도 빌어보겠습니다. 예, 책 발간에 대한 어떤 소식은 어떻습니까? 책 발간은 지금 그 3분의 2 이상이 완성됐고요. 제가 활동했던 거, 아까 그 질문했던 부분에 대한 그 답을 후면에 지금 엮으려고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제 책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남영진 고문님을 통해서 본 우리 광산의 정치 이야기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말씀과 격려 후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